이 내시의 특허처럼 이거는 업무 포장이죠. 업무 포장. 만약에 내시의 특허, 그렇죠. 업무 포장이죠. 이건 비영리. 국가가 보유하고. 그렇지, 국가 보유하고. 네. 지금 이걸 신청을 하면 만약에 내시의 특허, 이건 뭐 우리 말고 누가 쓰겠나? 그게 없으니까 안 하겠지. 네. 안 하나? 출원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 네, 김지환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그 변리사님 덕분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상표 등록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말이죠. 자, 그 가끔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에 어느 날 가보면은 이 상표권 문제 때문에 갑자기 뭐 식당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의 이름을 미리 상표권 등록을 해버려서 정작 그 주인이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변리사님, 제3자가 가로챈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뭡니까? 그게 또 등록이 됐다면 문제는 없습니까? 전혀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상표법이라는 것이 모방 상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상표 같은 경우에 제3자의 출원이 있으면 그것이 거절되고 등록된다 해도 먼저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선사용권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사 과정 중에 정보 제공이나 이의 신청을 통해 가지고 등록을 저지할 수도 있고 이를 간과해서 무효 등록된다 해도 무효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식당 하시는 분이 상표 등록을 먼저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뭐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만약 일반인들이 그 특허청에 이제 상표 출원하려면 또 어떻게 하는지 그거 절차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허청 출원 사이트가 특허로라고 있는데요. 네. 특허로에서 고객 번호를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 상표 견본을 준비하시고 네. 그리고 지정 상품을 정하셔서 상표 등록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게 상표라는 것은 상표 견본, 상표 이것과 상품이 한 세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인 변리사를 통하는 경우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그 후에 특허청에서는 심사가 진행되고 거절 이유가 있으면 의견 제출 통지서를 송달하고 여기에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는데 극복이 힘들 경우에 거절 결정을 합니다. 거절 이유가 없으면은 출원 공고 결정이 있고 2달의 공중 심사 기간을 거쳐가지고 등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하면은 상표권을 얻게 되고 그 권리는 10년간 존속됩니다. 네. 그리고 갱신에 의해서 10년간씩 연장되기 때문에 반영구제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거의 영구적이라 볼 수 있죠. 예. 지금까지는 연예인과 그 상표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말이죠. 자, 이제부터는 우리 김지환 변리사님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어떻게 뭐 젊었을 때부터 변리사가 꿈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변리사가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릴 적부터 제가 볼 때 어릴 적에부터 창작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문하고 TV에 만화 공모를 해가지고 네. 게재되거나 껌이름 만들거나 뭐 간단한 대문 여는 장치나 아이고. 도난 방지 장치 네.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서예나 그림 같은 예술에도 나름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에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네네. 세종시가 도시명으로 채택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저 세종시를 변리사님께서 그러면 장명을 하신 겁니까? 예, 물론 뭐 같이 장명한 사람이 30명이 되지만은 네. 30명이 다 상을 받았거든요. 예. 뭐 우연의 일치지만. 예. 사실은 상장도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보여주십시오. 예, 보여주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봅시다. 맞네요, 김지환. 세종시.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과 출신으로 법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흥미가 있었고 네. 또 발명이나 네이밍에도 흥미가 있으니까 이 적성에 딱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로서 이제 합격했는데요. 네. 최고령 합격자로서 합격 수기를 쓰면서 이제 제가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래 공부하고 있는 어떤 수험생들, 소위 장수생이라죠. 장수생들에게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합격한 미래의 자신과 불합격한 미래의 자신 이거를 비교해라. 그런 조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명언도 잘 지으시고 말이죠. 네. 자, 변리사라는 꿈을 이루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때때로 어려운 일도 있지만 뭐 매우 만족하는 편입니다. 네. 대부분 발명을 하셔가지고 매우 들뜬 상태로 오시거든요. 네. 뭐 그런 분 있고 뭐 개업을 준비하면서 상표 안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저희 고객입니다.
뭐 물론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좀 괴로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문제를 전문가로서 좀 해결해 드리는 거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허를 발명을 특허로 또 만들어주고 또 분쟁을 또 해결해주고 해서 상당히 보람찬 일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상표 등록 관련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사실 변리사님은 화학회사에서도 근무를 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상표 쪽만 하지 마시고 전공을 살려서 또 화학 분야 변리업도 같이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뭐 사실 연예인 상표를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표 이야기만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화학 변리사이자 상표 변리사입니다. 그렇겠죠. 네. 예, 화학 변리사 경우에 상표를 겸하는 경우 많습니다. 네. 뭐 전자나 기계, 전화기라고 하죠. 네. 전자 기계보다는 화학 사건이 좀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저는 상표하고 화학 특허 둘 다의 전문성을 더욱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개업 변리사니까 오너로서 전 분야를 좀 커버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요즘 또 어려우니까 전 분야 다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그 변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또 마지막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앞으로 어떤 변리사로 남고 싶으신지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이 시간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순히 출연 업무만 하는 변리사가 아닌 방송이나 잡지, 신문 등에도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지식재산권 지식을 일반인에게 잘 전달하고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 우리나라는 그 영화, 음악 등 장르와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콘텐츠가 많은 문화 강국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지식재산 보호가 매우 중요한데 말이죠. 자, 우리 내시의 특허청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도 저작권이나 상표에 관련해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틀 동안 우리 김지한 변리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한 변리사님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양일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여행도 준비해 왔는데 무슨 그 유해구 준비했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뭐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박영화는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박영진은 소는 누가 키우나 하는 거죠. 소는 누가 키우노 소는 그래 가야 되죠. 또 해. 김원효는 네. 안 돼. 제가 다 그랬죠.